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. 박 변호사님, 이제 네. 덴마크에서 오게 되는데 그렇습니다. 직항이 없어요. 거기에. 덴마크하고 우리나라 직항이 없다 보니까 통상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나 예.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파리로 이제 가는 건데 글쎄요, 이제 협조를 하는 부분이 제3국에 가버리면 제3국은 또 사법 주권이 달라집니다.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되는 그렇죠. 거죠. 이게 예.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덴마크에서 독일로 갔는데 독일은 덴마크 법하고 다른 관할이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 정유라가 거기서 독일에서 재판을 또 건다 그러면 또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알 수가 없습니다.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덴마크 정부하고 또 우리 한국 우리 검찰 법무부하고는 예. 그 오는 과정도 면밀하게 협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. 예. 그러니까 오는 과정이 이제 제3국을 거쳐서 오는데 우리 국적기 태우면 우리가 이제 체포한 격이 되는 거고 예. 우리 영내로 들어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체포를 하게 되면 48시간 동안 조사를 하고 그 직후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고요. 그러니까 그 48시간 때문에 지금 바로 이렇게 신병을 압수하지 그래서 못하는 그 건가요? 부분입니다. 비행기를 타가면 비행기가 막 많이 돌고 이래 보면 예. 잡아버리면 국적기에 태워갖고 잡아버리면 48시간이 또 소요가 그렇겠죠. 될 수가 있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우리 공항 도착했을 때 그때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. 그럼 그때부터 48시간 동안 조사를 할 수 있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만 청구하면 되는 거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좀 더 형사 공조를 하겠지만 만약 제3국도 공조를 좀 해야 됩니다. 만약 그래야 독일에 되겠네요. 간다면 예. 독일도 좀 이런 부분 좀 해달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오는 것까지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예, 이 과정도 어떻게 되는지 좀 관심입니다.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들어왔을 때 30시간인가요? 31시간인가요?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녔었거든요. 그렇죠. 그때 뭐 상당히 많은 그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예. 이번에는 뭐 그렇지는 않겠죠. 그리고 어쨌든 저는 지금 타이밍이 절묘한 게 정유라 씨가 그때 덴마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? 자기는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. 나를 조사하는 저 특검은 앞으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안철수 후보와 몸담고 있는 국민의당이 임명한 특별검사다. 그랬죠. 예, 그거 주장한 예.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낙선했고 뭐 이제 근거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? 게다가 지금 어떻습니까? 검찰이 예. 지금 2대 입시 비리는 구형까지 다 했습니다. 거의 다. 그러면 재판도 다 끝나가고 지금 현재 정유라 씨가 의혹받고 있는 거는 뭐 주로 2대 입학 비리인데 그렇다 그러면 다 끝날 때 들어오는 겁니다. 근데 저는 이걸로 그렇죠. 끝나지 않고 또 예.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유라 씨가 비덱스포츠의 대주주입니다. 그리고 본인이 직접 증언한 걸 보면 어머니가 다 뭐 이게 포스트잇으로 붙였지만 자기는 사인을 했다고 했습니다. 예. 그렇다면 책임 있는 일을 한 것이고요. 또 정유라 변호사가 굉장히 돈이 비싼 변호사고 또 정유라는 독일에 집도 있었고 그렇다면 그 돈이 과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외환관리법을 지켜서 간 돈이냐 예. 등등을 조사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의혹이 나올 확률도 많다. 예.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안민석 의원도 이제 그런 이야기하고 뭐 여러분도 이야기하지만 저분이 정유라 씨가 입을 열 때 본인과 관련 없는 최순실 등등등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폭탄 증언을 할 확률이 있다는 건데요. 예. 어쨌든 정유라 씨가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벌벌 떨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이것과 관련된 좀 인터뷰를 좀 보고요. 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. 이 친구가 한 번은 기자회견을 한번 하려고 그랬었어요. 2014년도에. 정유라 문건 나오기 전에. 예, 한번 난리가 날 뻔했었어요. 예, 저도 이거 누굴 통해서 들었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를 아예 챙겨주질 않는다 이거죠. 뭐든지 대통령한테만 가 있고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다 대통령한테만 가 있고 나는 딸인데 왜 나를 이렇게 등한시하냐. 그래서 내가 소상히 다 밝히겠다 이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. 뭘 소상히 제가 생각할 땐 정유라는 제가 어렸을 때는 얌체공이 있었어요. 어디로 튈지 몰라서 얌체공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 친구가 자체가 핵폭탄은 아니에요. 핵폭탄은 한 번 터지고 끝나잖아요. 그 친구는 제가 봤을 땐 지뢰라고 봐요. 수십 개의 지뢰. 이렇게 건드리면 이렇게 터질 수 있고 저렇게 건드리면 저렇게 터질 수 있어요. 그 친구 들어오면 상황이 또 어떻게 돌변할 수도 몰라요. 그거는. 뭐 지금까지 어른들이 거짓말했던 게 다 탄로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.
노승일 씨가 보는 정유라 씨의 성격인데 양 변호사 이 부분은 어때요?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이익 공유 한 주머니다라는 게 이제 관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 이제 이거는 확인해봐야 할 얘기입니다만은 뭐 장시호 씨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가 친인척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뭐 이모라고 부르겠다라든가 함께 생활을 했었다는 부분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? 증언이. 그러고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 다른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인터뷰에서 나온 것처럼 왜 최순실 씨하고 아버지 정윤회 씨가 박 전 대통령에다 신경을 쓰냐라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알려진 바잖아요. 승마 난 안 하겠다라고 해서 최순실 씨가 그거 붙잡으려고 다소 무리해서 어떻게 보면 삼성으로부터 지원까지 받아서 비싼 말까지 얻어줬고 그게 이제 MBN에서도 보도가 됐었죠. 그 말을 이렇게 시범을 해서 다른 사람이 타면서 보면서 그랬죠. 야, 이 장면 이렇게 좀 최순실 씨 회장님이 봤으면 좋겠다. 이거 덕분에 앞으로 정유라 씨가 말 뭐 좀 잘 타줬으면 좋겠다.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자세한 사정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고 잠깐 나온 것처럼 무슨 엄마가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준 거 밑에서 사인만 했다라고 하지만 또 반대되는 정황 덴마크에서 처음 검거됐을 때 자기 명의로 돼 있는 집에 대해서는 얼마나 해명을 잘했습니까? 아버지 정윤회 씨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한국은행과 독일은행에 지급보증을 해가지고 그걸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샀다? 25살짜리가 지급보증을 아버지 담보를 가지고 독일은행에서 누가 그거를 대출을 4억 원어치를 해줍니까?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안 열었다는 거예요. 무엇보다 가장 많은 특혜, 이대도 이대지만 삼성이라고 하는 곳 특혜를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본 게 정유라 씨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유라 씨 같은 경우 이제 나이도 상대적으로 어리고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 같은 것도 겪지 않았던 사람이라서 수사기관 종사했던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. 정말 노승일 부장 말이 100% 맞는 게 어떻게 보면 자극을 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만큼 얘기를 할지 모르는 인물이다. 그리고 수사했으면 너무 좋겠다. 기대를 그러면 상당히 하고 있다. 전직 수사기관 종사했던 분들은 그런 얘기해서 저런 스타일들은 수사하면 꼭 나온다. 그렇게 장담들을 하시더라고요. 저기 언론 인터뷰할 때 보면 말을 또박또박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. 뭐 그러고 말을 잘하는데 오히려 저런 사람이 다른 질문을 해버리면 엉뚱하게 덥석 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양 변호사 말한 것처럼 검사나 검찰에서는 되게 기대하는 점이 본인은 큰 혐의가 아니에요. 굳이 말하면 업무방해 아닌가요? 업무 위계엔 업무 방해죄인데 그것도 뭐 엄마가 주로 했다고 보면 자기는 뭐 대리 시험 할 때 알았다라는 그 정도 그리고 특혜 입학할 때 알았다는 그 정도 형을 받기에는 사실은 구속할 만한 사안도 그것만 따져보면 아닌 가능성이 크거든요. 검찰에서 뭐 이게 풀리 확인이라고 하는데 협상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안 되지만 쉽게 말하면 당신은 쉽게 풀어줄 수 있다. 장시호랑 역할이 비슷하다고 보입니다. 장시호랑 성격도 비슷해 보이고요. 그리고 장시호랑 어떤 위치도 비슷하고 또 본인이 중요한 거는 지금 아들입니다. 아들이기 때문에 장시호 씨도 그랬죠. 아들이고요. 그렇다고 하면 검사나 수사관 입장에서는 줄 게 많고 정유라는 또 얻을 게 많다면 본인이 필요하다면 얘기를 하고 얘기하는 게 그냥 얘기 안 합니다. 엉뚱한 답변하다가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요. 검찰 수사가.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할 때 의외의 어떤 특히 체육계 비리, 승마 비리라든지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그 부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그러면 또 최순실 씨가 재판장에서 뭐 협박하느니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네요. 또.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. 이 딸이 지금 뭐 앞으로 신병이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우리나라 이 검찰에서 보면 그러니까 엄마와 딸을 같이 동시에 구속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떤 식으로든 뭐 이 수사 당국에서는 아마 수사 기법 측면에서 아마 정유라 씨의 신병을 갖고 어떤 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겁니다.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아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토를 달면서 이 자신의 딸을 해유했다, 협박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. 그러나 아마 그 정도의 반발의 강도가 세다는 것은 정유라 그만큼 많은 비밀과 또 폭로할 이야기가 많다는 이야기일 수 있겠죠.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정유라 씨의 입 자체가 입을 어떻게 여느냐가 지금 이 최순실 국정농단 버전 2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정유라 씨가 노승일 전 부장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 고등학교 때 같은데 그때 왜 엄마는 자꾸만 박근혜 대통령만 챙기고 딸 하나밖에 없는데 난 안 챙기냐 그래서 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뭐 주장했다는 건데 그러면 정유라는 제가 봐도 과거에는 최순실 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.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말을 쭉 들어보면 이화여대도 별로 가고 싶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. 제가 볼 때는. 맞아요. 엄마가 보내고 싶었지. 본인은 말도 싫고 강아지
기르고 고양이 기르는 게 더 좋고 자기 남자친구하고 애 낳았으니까 아기랑 있는 걸 좋아하지 굳이 이렇게 뭐 학교 가고 이러다 싫은 거예요. 뭐 과도 모른다고 그랬나요? 그렇죠. 뭐 내가 학교를 왜 가냐. 엄마 손 붙들고 이제 한번 갔다는 거 아닙니까? 출석 안 한 거 이제 사과하러. 예. 그거 말고는 뭐 이화여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최순실 씨도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정유라입니다. 그리고 정유라는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존재에 대해서도 왜 우리 엄마를 갖다가 뭐 사실상 이렇게 가져가냐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한국에 와서 상당히 많은 폭탄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유라 씨가 그때는 고등학생이었고 지금은 아기 엄마입니다. 예. 그리고 최근에 발언하고 인터뷰하는 걸 보면 상당히 변호인의 조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또 하나 정유라 씨가 입국해야 되는 계기는 아마도 최순실 씨가 들어오라고 한 것 같습니다. 그렇겠죠. 그렇다 그러면 예. 나름대로 다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닌가. 뭐가 더 틀릴 것이 있을까? 예. 그런데 문제는 정유라 씨의 스타일로 봐서는 틀릴 수도 있겠다. 그러니까 아마 정유라 씨가 들어오게 되면 검찰이든 누구든 특히 이제 삼성 측이 굉장히 긴장할 가능성이 높다. 그러니까 아까 좀 측근 인터뷰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결심을 했다. 그것이 뭐 정유라 씨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최순실 씨가 결심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.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됨으로써 본인이 한국 내에 들어왔을 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잘 풀릴 가능성이 아예 없어졌다는 생각을 했겠죠.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많이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이 덴마크에서 머물고 있는 체류 기간은 구속 기간 산입이 아예 안 되고 나중에 본인이 어떤 형벌을 받든지 간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의미 없는 구금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들어온다라는 게 맞을 수도 있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것도 있죠. 아까 잠깐 지적하신 것처럼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충분한 조율이 끝나서 어떤 부분을 조심하고 어떤 부분을 막아야 된다는 것과도 다 사전 준비가 맞춰졌기 때문에 들어왔을 수도 있다. 저는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.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정유라 씨가 그동안 대면했던 덴마크에서의 변호인 혹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한국 측에서 도움을 줬던 변호인과 대한민국 검찰과의 머리 싸움이 되겠죠. 어떻게든 의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유라 씨를 그동안 교육을 시켰을 텐데 그 교육을 시켜서 쌓아놓은 벽을 지금 한국 검찰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느냐. 그게 그런 건데 변호사들이 참 그런 노력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, 사실. 그게 근데 생각보다 확률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. 아니 근데 또 장시호 씨하고 또 이해관계가 다른 것이 장시호 씨하고 최순실 씨는 서로의 죄를 떠넘기려고 했던 관계고 지금은 모녀 관계.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. 그렇지만 또 모녀 관계이기 때문에 또 지켜줘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죠. 더 엄마이기 때문에 어찌됐든. 그리고 저 최순실 씨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하는 것도 약간은 그런 불안감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애라니까 더 믿는 것 더하기 우리 애라고 보듯이 아직은 얘를 믿을 수 없다. 그 두 개가 굉장히 복잡하게 오가는 것 같아요. 최순실 씨 머릿속에도. 알겠습니다. 또 하나 최순실 씨 관련을 해가지고 차 교수님 재산 문제인데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 부정축제한 거는 환수법 만들겠다고 했던 부분이고. 그렇죠. 사실 뭐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오랫동안 상당히 알고 지내고 40년 지기 아닙니까? 40년 지기 하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그 측면을 봐주면서 삼성동 집을 비롯해서 상당히 경제 공동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이 재산 자체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거기에 대한 국민적 상당히 의혹이 많은 상황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과연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그런 통치 자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이 지금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이 형성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아마 포착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언니 재산을 부정축제한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필요가 했습니다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. 그 자체가 과거 93년도 이전까지는 금융실명제를 하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상당히 돈의 꼬리표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러나 정유라가 지금 이제 정유라 씨가 들어오지 않습니까? 들어오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독일에 있는 재산과 관련해서 이 법무부가 상당히 독일과의 공조를 통해서 그쪽에 있는 재산의 일부를 상당히 좀 포착을 했다고 그래요.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독일에 있는 재산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외화가 반출됐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불법적으로 반출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환수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이 국고로 환수할 측면이 있겠지만 그러나 과거 4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환수하기까지는 상당히 현실적인 고비와 장애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해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. 왜냐하면 그 모범 사례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? 전두환 비자금 환수했지 않습니까? 그 전례가 있고 또 그것 또한 역시 소급입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
이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물론 뭐 40년 전에 그 뭐 이렇게 소멸된 어떤 거 없어진 것까지 다 밝혀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예. 적어도 방금 말씀하신 금융실명제 이후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그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쭉 생성됐던 것은 예.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지검장을 네. 임명한 것도 이런 거를 염두에 뒀을 그렇죠. 거란 말이에요. 윤석열 지검장의 거기 임명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. 공소 유지가 중요하다. 근데 뭐 사실은 서울중앙지검 역할이 그게 아니거든요. 서울중앙지검 정말 중요한 역할, 예. 그 행정을 관할해야 될 그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을 하게 됐을 때 공소 유지를 할 때 혹시라도 만약에 이게 뭐 무죄가 난다면 특히 이재용 부회장 부분에서 뇌물죄라든지 예. 무죄가 난다 그러면 정권도 사실 그건 타격을 정치적인 받을 문제가 수가 되는 있습니다. 거죠. 예.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정권이 뭐 탄생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 윤석열 지검장이 일단은 공소유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할 거고 그 공소유지를 함에 있어서는 정유라가 지금 오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걸로 보이고요. 그리고 이 재산 형성 과정 이런 부분도 아마 수사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, 뭐 조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관련해서